사주 있잖아요. 이걸 딱 떨어지는 무슨 공식처럼 이해하고 싶은 마음,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저렇다. 뭐 이런 식으로 명쾌한 답을 딱 원하게 되죠. 특히 이제 우리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나 뭐 잠재력은 어떨까 궁금할 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글이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. 왜 사주를 그렇게 단순 공식으로만 보면 위험한지 그 깊은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문제죠. 특히 한 사람의 가능성,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의 가능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. 이 글은 사주 명식,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일 시의 그 8글자가 왜 단순 암기 공식이 될 수 없는지 그 복잡한 이유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글에서 가장 좀 힘주어서 말하는 게 사주 명식을 암기 공식화하지 마라 이거거든요. 네네. 약간 수학 공식처럼 이 글자 더하기 저 글자, 이거는 이런 성격 혹은 이런 운명,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려는 시도,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? 물론 뭐 복잡한 세상을 좀 단순하게 파악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.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막 얽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. 8글자, 그러니까 팔자의 끝없는 상호작용 때문이에요. 상호작용이요? 네. 이 8글자가 그냥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. 서로 막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균제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. 아.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, 또 주변 글자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. 아하, 단순히 글자 8개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뭐랄까 살아있는 시스템 같다?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. 계절하고 환경의 영향이 정말 막대하다는 겁니다. 계절이요? 네. 예를 들어 같은 물, 수라도 여름에 태어난 물하고 겨울에 태어난 물은 그 성질이나 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아, 그렇겠네요. 네. 이것처럼 어느 계절, 그러니까 월지에 태어났는지, 또 사주 전체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글자라도 그 역할이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태어난 계절이라는 그 환경값이 글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? 이런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운의 역동적인 흐름, 바로 대운과 세운 때문이에요. 대운, 세운. 많이 들어봤죠. 네. 사주 원국 그 8글자가 뭐 인생의 청사진 같은 거라면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인 대운하고 또 매년 들어오는 세운은 그 청사진 위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삶의 여정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고정된 사진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영상인 셈이죠. 그러네요. 이게 특히 아이의 잠재력을 볼 때도 지금 당장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 운의 흐름 속에서 이 아이의 가능성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봐야 한다.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. 맞습니다. 네 번째는 십성의 다층적인 의미예요. 십성이라는 건 사주 8글자를 음양오행 관계에 따라서 분류한 어떤 에너지의 유형인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식상이라고 하면 흔히 자기 표현이나 뭐 창의성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. 때로는 뭐 구설이라든지 손재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글자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매우 복잡하게 변합니다. 그래서 식상 이꼴 자기 표현 이런 식의 단편적인 암기는 사실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. 아, 단순히 좋다 나쁘다 혹은 뭐 하나의 의미로만 딱 고정해서 볼 수는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군요. 네.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인간 삶의 다양성 그리고 주체적인 선택입니다. 선택이요? 네. 이 글에서는 사주 명식, 즉 태어난 그 정보가 보여주는 건 타고난 에너지의 가능성 지도 같은 거지 이미 확정된 운명적 결과가 아니라고 아주 강조해요. 아, 가능성 지도. 재미있는 표현이네요. 그렇죠. 어떤 환경에서 누구랑 교류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와,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. 결국 사주를 너무 공식처럼 대입하려고 하면 이 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잘못된 자기 이해 혹은 뭐 타인에 대한 오판 또 불필요한 불안감 증폭
어떨 때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명리학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. 이런 거군요. 네, 맞아요. 특히 아이의 가능성을 볼 때 얘는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어서 안 돼 라고 딱 단정 짓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글은 사주 명리학을 8글자가 짜야내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에너지의 언어를 읽어내는 학문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. 에너지의 언어. 네. 단순함기나 공식 적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, 그리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에너지 패턴과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. 정해진 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지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고민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사주 해석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공식 찾기가 아니구나. 여러 요소가 막 얽히고 설킨 복잡한 에너지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갈 가능성으로 보는 관점. 이게 특히 자녀의 미래를 고민할 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섬세한 접근은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단정적인 예측보다는 이 아이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주고 지지해줄 수 있을까 하는 훨씬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게 돕거든요. 그렇죠.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에서 꽃피울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당신의 사주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의 사주가 고정된 결과가 아닌 에너지의 가능성 지도라면 그 가능성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작지만 의식적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